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4%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0.3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1, 2월에 있었던 조정장에서 코스피는 사실상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는 않았죠. 기간 조정으로 좀 끝이 나는 모습이었다면은 반면에 코스닥은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 탄력이 좀 더 강한 상황이고요. 지금 외인이나 뭐 기관 메이저 세력들은 철저하게 지수의 어떤 그 하단 구간에서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싼 영역에서만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오늘도 그렇지만은 개인들이 그 후로는 조금 더 시세를 이끌어내주는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8, 9, 10월의 조정 패턴과 뭐 거의 흡사한 느낌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8, 9, 10월 조정 후에 이렇게 올라올 때도 가격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조정 없이 쭉 추세를 이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좀 어떻게 갈지, 이때랑 좀 비슷한 형태로 갈지, 아니면은 요때 이제 지수 상단 구간에서 개인들의 어떤 매수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바로 이렇게 조정 없이 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기간이든 가격이든 조금 이렇게 부침 있는 모습 보이다가 한 번 정도 더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시장은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안정권을 좀 찾았다라는 거고요. 미국 증시도 굉장히 이제 좋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이 시장이라는 것은 핑계를 찾기 바쁩니다. 오르면은 오르는 핑계를 찾아야 되고, 내릴 때는 또 시장의 어떤 투심을 흔들 수 있는 내릴 핑계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그냥 시장을 조정받기 위한 하나의 그냥 역시 핑계일 뿐이었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금리의 인상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에서 이제 상승 기조로 바뀔 때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조금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금리 인상 자체가 주식시장이 갈 길을 못 가게 막았던 적은 없다라는 점. 뭐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이번에도 그렇게 좀 지나가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이제 요 구간에서 요때 요날이었나? 제가 이제 그 악재가 나온 날 방송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기사까지 올려서 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데, 좀 중요한 뉴스로 보여져가지고 그 이제 폭스바겐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이제 선택하지 않고 각형 배터리를 선택했다라는 점, 이 뉴스가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워낙 2차 전지 테마 쪽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지금 이 추세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릴 만한 악재로 작용을 할까?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폭스바겐 실제적으로 뭐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고, 우리 LG랑 SK가 폭스바겐에 이제 뭐 배터리를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데미지가 올 걸로 예상되는 거는 한 2025년 정도다 돼서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기간도 좀 한참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시적인 출렁거림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하락이 좀 깊게 나온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뭐 LG화학도 요 정도쯤에서는 121선쯤에서는 뭐 한번 잡아주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시장은 뭐 이제 주식을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라는 것은 단 하루 만에 이 분위기라는 게 급변하거든요. 이 단 하루라는 것의 어떤 요인으로서는 뭐 뉴스일 수도 있고, 뭐 수급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번 건은 뉴스가 될 건데,
아무리 좋은 분위기라도 뉴스 하나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메이저 세력들도 이 뉴스가 이거는 좀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다 던져버리고 빠르게 다른 곳으로 갈아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찐 반등이 나온 날인데, 요날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뭐였냐면은 2차 전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주도 섹터로서의 의지를 보여준 건데, 어제죠. 어제 외인 기관이 대량으로 사들인 섹터가 IT 반도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차 전지 악재가 나온 날 외인 기관이 거의 IT 반도체에 몰빵하다시피 수급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포지션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가 완전히 뭐 이제 끝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좀 이번 어떤 악재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 악재가 해소될 만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주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어떤 일시적인 좀 물론 악재는 맞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극복을 또 할 것이고요. 또 뭐 인간사 또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또 다른 쪽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좀 시간적으로 내가 좀 더 견뎌내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차 전지를 내가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혹시 이번에 지수가 상승장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상승 파동에서는 과연 코스닥의 어떤 섹터가 이 상승 파동을 주도를 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고, 후보군으로는 공부를 뭐 조금 하셨어도 몇 개 없거든요. 사실 코스닥에서는 뭐 2차 전지, IT 반도체, 바이오. 사실은 뭐 투톱으로 놓고 보면은 반도체랑 코스닥에서는요, 바이오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이 반도체와 바이오 없이는 코스닥 지수 자체를 캐리하기는 힘들다고 볼 정도로 파이가 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차 전지까지 이제 넣어서 이제 탑 3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건데,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가격적으로 좀 더 싼 가격대를 노려본다라거나 하는 전략으로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 한 20만 원 정도. SK 이노베이션 20만 원이면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싸다고 생각되는 가격대여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2차 전지주를 좀 사고 싶었는데 좀 비싸서 못 사고 있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악재가 일단은 출현을 했고 시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주도 섹터에서 살짝 한 템포 늦게 가거나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IT 반도체가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해서, 이거 뭐 이제 워낙 지금 바이오주들이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차트들이 이렇습니다. 뭐 경모제약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시세 내고 지금 거의 원위치 혹은 최소한은 반토막까지 지금 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살짝씩 꿈틀꿈틀 되더니 오늘 이제 종근당의 나파벨탄 치료제
재료로 기대감으로 관련주도 이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대장은 경보제약으로 갔고 그 뒤를 이제 종근당 바이오랑 종근당이 좀 따라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경보제약은 상한가를 들어갔고 종근당 바이오는 장 막판까지 좀 치열하게 싸우더니 못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시작처에서 종군당 바이오의 나파벨탄을 지금 임상 이상 결과로 봤을 때 좀 효과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좀 이렇게 나오면서 시간 뭐 이제 시간에서는 둘 다 하한가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뭐 이 재료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으며 뭐 이게 뭐 상한가 갔다가 또 하한가 갈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역배열 그러니까 시세를 내고 거의 뭐 이제 원위치까지 오거나 반토막 난 상태에서 나오는 이런 상한가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마시고 상따도 웬만하면 좀 하지 마시고 역배열권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애들, 특히나 뉴스가 재탕돼서 올라오는 애들은 조금 지켜보고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버티는 모습, 그러니까 이 역배열권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려고 버티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매매를 이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역배열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급등 기준봉들 잘 안 건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파동들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설거지 파동이라고 표현을 좀 제가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뭐 경보제약이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제가 2년 동안 방송하면서 조금 제가 오버해서 뭐 수십 번, 수백 번은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질이 안 좋은 기준봉이 많이 형성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에요. 우리가 괜히 정배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버티면서 매물 소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해주시는 게 좋다. 최근에 뭐 이제 굳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자리들, 뭐 DPC도 이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런 자리들은 일단 건드리지 마세요. 재료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건드리지 않고 두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런 자리들이 설거지 파동 자리라서 이렇게 상한가 나왔다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근데 DPC는 조금은 이제 다르게 이제 봤던 것은 요때랑 재료 자체가 좀 달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버티고 매물 소화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야, 이거는 되게 좀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일 잠깐 이렇게 이제 급락이 시작했다가 이렇게 반등이라도 좀 나오면 너무 좀 미련 갖지 마시고 손실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는데 좀 중점을 두시는 게 좀 안전한 매매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 갔거나 뭐 이제 기준봉 장대항봉 뽑고 나서 악재 나가지고 이제 뭐 시간에 많이 하락하는 경우에 이제 어찌됐건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든가 그냥 바로 내일 시가에 손절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이 일단은 개파락을 한 다음에 개파락 후에 뭐 정말 한 3분 안에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살짝 뭐 이렇게 하다가 삐질삐질 되잖아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파락에서
개파락을 좀 많이 해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추매를 좀 했다가 바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추매한 부분 다시 덜어내고요. 아니면 뭐 전량 손절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하락이 일어난 다음에 가격 지지가 이제 좀 일어나며 이런 구간에서 추매를 해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조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역시 지금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이 이제 쿠팡 관련주들은 한국전자홀딩스 요거 이제 하나 남았죠. 근데 아직 끝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 내일 5일선 깨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는 모습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아무튼 쿠팡 관련주는 지금 요거 하나 남았는데 조금 더 먹을 거리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마켓컬리, 그 다음에 뭐 야놀자 갔다가 리디북스, 거기다가 이제 두나무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우후죽순 테마가 파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켓컬리 관련주로는 뭐 흥국 F&B가 일단은 최초 제일 뭐 이제 대장으로 보였었는데 요 구간 안에서 별로 그렇게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네요. 근데 얘도 한 요 정도 가격대가 오게 되면 이제 상한가, 여기 이제 종가를 깰지 안 깰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에서 조금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5일선을 깨고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한가 종가를 깰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가 4,480원인데 안 깨고 지키면은 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요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깨면 요 구간 안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KC피드가 얘가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첫째 날 대장은 흥국 F&B였고요. 둘째 날 대장은 KC피드였거든요. 뭔가 좀 끼는 얘가 훨씬 좀 좋은 것 같은 느낌. 얘도 요 가격대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었죠. 요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키면서 위에서 계속 뭐 롤링이 좀 일어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4,000원이자 여기 이제 둘째 날 상한가 말았던 요 지지 가격대 있죠. 여기를 깨면은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깨게 되면은 요 밑으로 한참 이렇게 공간이 열리니까 좀 이때부터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안 깨고 위에서 놀 때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해보시다가 여기를 깨면 이 밑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아주아이비 투자는 이제 야놀자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뭐 대장이고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도 얘를 이제 어제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거지만 요 가격대 5,500원 가격대 첫째 날 저점 구간 여기만 와라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근데 이 가격대를 주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리딩방 이제서 이제 가격대를 제가 드렸었는데 이 가격대를 주지 않고 이 위에서 좀 계속 노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볼까도 생각을 하다가 좀 안 했던 부분은, 얘가 이제 더 오르면 이제 단기 과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올라가지고 단기 과열 예고 뜨면은 시간에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공격적으로 안 샀던 거거든요. 근데 딱 오늘 단기 과열 단일가 뜨고 좀 이제 시간에서 좀 밀렸죠. 이래서 제가 뭐 종가 베팅을 안 한 거였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 단일기 과열이 안 걸렸으면 종가 베팅을 해도 참 괜찮을 만한 그런 자리였다. 하지만 뭐 단기 과열 걸려도 시간적으로 조금 끌다가 단기 과열에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아주 아이비 투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디북스 관련주 중에서 일단 대장으로 보고 있는 대성차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항상 좀 그래도 좋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첫째 날 만들어 놨던 캔들의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두고 이 안에서 좀 놀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어. 근데 이제 첫째 날 만들어 놨던 이런 어떤 저점 구간을 깨고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애들을 보면 뭔가 좀 시원시원한 모습을 잘 안 보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성창투도 제가 뭐 좋게 봐서 어제부터 계속 이제 공략도 하고 있고, 오늘 저희 이제 리딩방 이제에서도 종가 베팅을 되게 좀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안 드렸던 이유가 얘도 좀 오르면은 오늘 이제 장중에 200 얼마 넘어갔더라? 250원인가 넘어가니까 아무튼 단기 과열이 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류를 좀 했던 건데 얘는 또 반대로 아까 저기 뭐야 아주 아이비 투자랑 반대로 시간에서 쭉 또 떠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 주식이라는 것은 모른다. 아무튼 저도 이제 요렇게 이제 매매를 하다가 뭐 여기서 사서 이제 팔고 여기서 사서 팔고 그랬는데 단기 과열 때문에 그냥 괜히 팔았거든요. 팔지 말 걸 그랬습니다. 얘는 내일 뭐 갭 두고 빵 한번 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 아이크래프트고 얘도 제가 오늘 밑에 그냥 5일선 정도 가격에다가 저희 리딩방 매수가를 드렸는데 얘도 매수가를 안 주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수가를 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오늘 시장도 좀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한 4일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평소보다 매수가를 조금 밑에 잡았던 측면도 좀 있기는 하죠. 근데 되게 좀 매수가를 주지 않고 위에서 좀 많이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같고 아이크래프트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제가 아이크래프트를 좀 좋게 봐서 공략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윤석열 주이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혹시라도 백신 여권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얘도 백신 여권 관련주로 한번 엮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부터 해가지고는 슬슬 백신 여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관련주로는 뭐 아이크래프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SGA 솔루션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백신 여권 관련주들이 형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뭐 다날도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뭔가 좀 움직임이 가장 좋다라고 느꼈던 거는 케어랩스가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 요렇게. 그래서 저도 지금 얘가 테마가 형성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일단 관종창에 넣어놓고 지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히토리 관련주들 동국 RNS가 거의 뭐 캐리를 합니다. 뭐 이제 딱히 이렇게 뭐 새롭게 슈팅을 나올 만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데 동국 RNS가 최근에 이제 새롭게 히토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슈팅을 뽑아버리니까 관련주들도 좀 이제 캐리가 되는 느낌이었죠. 얘도 보면은 뭔가 좀 이게 작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흐름이. 얘도 공략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져서 대신에 이제 조금 조정이 좀 나와야 되겠죠. 얘도 이 가격대 5,500원 가격대에서 요 사이에서 좀 이렇게 흐름이 일어나면은 철저하게 좀 하단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일단 상한가 파동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급등이라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조금 높습니다. 만약에 얘가 뭐 요 상태다. 이러면은 되게 좀 부담이 없으니까 이 위에 고가권에서 뭐 트레이딩하고 해도 괜찮거든요. 추격 매수도 좀 가능하고요. 근데 높죠. 두 번째 파동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뭐 두 배 올랐고요.
너무 고가권에서 매매하기는 좀 그렇고 조정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제 방송 보신 분들 계시면은 요걸로 수익이 좀 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방송 댓글에서도 삼성출판사 한번 다뤄달라고 하셔가지고 나 한번 다뤄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 다뤄드려도 되겠죠? 익절하고 나오셨을 테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삼성출판사 이렇게 상한가 간 날 방송에서 얘는 갭 띄우고 뭐 한번 치고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라도 갭이 별로 안 뜨고 갭이 뭐 하락한다거나 아무튼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 나오면 저는 이거 좀 매수를 좀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수 유효하다라고 방송에서 아무튼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랬는데 진짜로 갭이 안 뜨고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방송 보시고 한번 공략하셨다면은 큰 수익 좀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잡았어도 거래량 급감했죠. 오늘 큰 반등 나왔으니까 저는 오히려 별로 못 먹고 팔았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갔더니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비중을 베팅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중을 많이 실으면 그만큼 내가 수익률이 쪼그라들거든요.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중 베팅해서 내가 3% 먹는 거나 그냥 마음 편할 정도 적당히 그냥 비중 베팅해서 버텨가지고 뭐 한 7, 8% 먹는 거나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한 종목에 몰빵 치고 비중 베팅하고 이런 거에 목매실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런 말씀도 한번 팁으로 드려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중을 너무 세게 실으면 먹을 것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일찍 팔아버리니까. 조삼모사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제가 좋다 계속 했던 애들인데 오늘도 역시 파동을 일단 한번 주면서 약간 이제는 파동이 한번 마무리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이제는 이 위쪽 구간보다는 좀 이제 조정 구간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쌍봉 형태가 되고 조정이 나오면서 21선 올라오고 요 구간 안에서 이렇게 돌아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어떤 눌림 구간으로 있는 뭐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 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반도체 이제 관련주인 SFA 반도체도 그러니까 품귀 테마의 대장이었죠. 2차 파동 후에 지금 요 구간 안에서 이제 눌림 중인데 21선을 그래도 좀 올라타야 해볼만 할 텐데 아직은 21선을 좀 올라타는 모습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꺾일 것인지 올라타고 한 번 더 파동을 줄 것인지 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거 SFA 반도체 문의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뤄드리는 건데 어찌됐건 어 그래도 그 최근에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괜찮다라는 점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여기서 꺾이기보다는 그래도 좀 위로 방향을 틀어주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가 가건 SK 하이닉스 가건 얘네들이 가야 그때 같이 발맞춰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다 왔죠. 수렴의 끝에 구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곧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SK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조정의 끝에 거의 다 온 느낌. 여기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던 부분 돌파했죠. 14만원 돌파하고
살짝 밀렸다가 해서 이제 삐대고 있거든요. 여기서 14만 원을 재돌파하면서 이렇게 가느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꺾이느냐의 기로. 결국은 시장이 정해주겠죠. 시장이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면 삼전이랑 SK 하이닉스도 갈 거고요. 시장이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얘네들도 꺾일 건데, 일단은 시장이 더 간다라는 쪽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여기서 코스피도 한번 힘을 내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